1967년 어두운 밤, 박정희 대통령은 그의 비서에게 지시합니다. 지금 들어오라고 해. 그날 밤 대통령의 비서에게 전화를 받은 것은 총 4명. 현대, 대림건설, 삼환기업, 삼부토건의 사장들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의 전화에 늦은 밤 헐레벌떡 뛰어온 4명의 사장들. 과연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60년대 후반, 대한민국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수자원 관리 및 전력 공급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홍수 피해, 수자원 부족, 전력 부족.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청난 고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의 머릿속을 때린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대형댐 건설이었습니다. 한강 유역에 다목적 댐 건설을 추진하면 이런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 당장 다 들어오라고 해. 그날 밤, 박정희 대통령이 대형 회의실에서 4명의 건설사 대표들과 만났습니다. 현대, 대림, 삼환기업, 삼부토건의 대표들이 자리에 앉아 긴장된 표정으로 주위를 살피고 있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이 사업은 단순한 건설 사업이 아닙니다. 나는 강원도 춘천에 있는 소양강 상류에 댐을 건설할 겁니다. 소양강 댐. 이 대형 프로젝트는 국가의 미래를 바꿀 겁니다. 우리는 이 댐을 통해 수자원을 확보하고 홍수 피해를 막고 발전소를 통해 전력을 공급할 것입니다.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오직 가장 유능한 기업들 뿐입니다. 이 말을 듣자 건설사 사장들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소양강댐 개발 사업. 강원도 춘천시 북동쪽 소양강 상류에 댐을 짓겠다는 건데 그 높이만 해도 123m, 길이는 530m나 되는 댐입니다. 총 저수 용량은 약 29억 톤이나 됩니다. 이런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니 무조건 이 프로젝트를 따내야만 합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국가 경제를 살린다. 그럼 이 사업은 정말 큰 일이 될 거다. 이 입찰 절대 놓치면 안 돼. 이번에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 이 사업을 따면 우린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야. 제법 큰 금액이 걸려 있으니 낙찰가를 낮게 쓰는 게 제일 중요할 거야. 4명의 사장들의 머릿속이 계산으로 복잡할 때, 그중 유독 현대의 회장 정주영의 머릿속이 제일 복잡해 보였습니다. 자, 그럼 각자 돌아가셔서 생각들 해보시고 내일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납시다. 박정희 대통령의 말을 모두 듣고 각 건설사 대표들은 각자의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정주영도 생각이 복잡했죠. 차를 타고 회사로 돌아가는 내내 고민한 그는 한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깨달았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그는 다른 임원들은 다 집으로 보내고 재무 담당만 따로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지금 우리 현금 보유량이 얼마나 되지? 50억 정도 됩니다. 2배로 늘려. 2배요. 네, 사장님,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절대 반문하지 말고 최대한 자금을 확보해. 다음날 재무팀장은 사방팔방 모든 은행과 금융기관을 찾아다닙니다. 이유도 모르고 현대가 가진 모든 담보와 신용을 활용해서 돈을 빌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일주일 후 최대한 현금을 확보한 현대의 회장 정주영은 급히 재무팀장을 불러 어딘가로 서둘러 출발합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한 건물의 회의실. 옆에는 눈이 날카로운 40대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 여길 보세요. 정주영은 지도를 펼쳐 열심히 어딘가에 표시하고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우리나라에 유례가 없던 큰 댐이 건설될 겁니다. 여기 춘천의 소양강, 여기 상류의 댐이 건설될 거예요. 이 댐이 완성되면 지금까지 홍수 피해를 입던 지역들이 수혜를 볼 겁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이런 곳들이 더 이상 침수 지역이 아니게 될 거라고요. 특히 이 지역, 여기는 소양강댐이 건설되면 절대로 침수 지역이 아니게 될 겁니다. 그때 이 땅은 급격히 값어치가 올라가게 될 거예요.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곳이란 말입니다. 지금은 아무도 관심 없지만 몇 년 뒤, 몇 년만 지나면 이곳은 서울에서 가장 뜨는 대한민국의 중심이 된다. 이겁니다. 나는 지금부터 이 땅을 모조리 매입할 겁니다. 지도에 열심히 그림을 그리던 그는 재무팀장을 바라보며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현금은 최대한 확보했지? 지금 우리가 가진 모든 현금으로 이 땅을 집중적으로 매수하세요. 그러자 재무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사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여기 압구정동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정주영이 소양강댐 건설 계획을 듣고 남들보다 먼저 미래를 내다보고 찍은 땅. 1960년대 당시에는 상습 침수 지역이라 아무도 관심 없던 그 땅. 그게 지금의 압구정동입니다. 정주영은 박정희에게 소양강댐 건설 정보를 듣고 그 사업을 따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소양강댐이 건설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댐이 건설되면 가장 수혜를 입는 지역이 어디일까? 이 생각을 먼저 할 수 있었던 능력이 정주영을 최고의 위치로 이끈 것이죠. 이때부터 현대는 엄청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소양강댐이 완공되고 기존의 침수 지역들이 더 이상 침수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수혜로 서울의 중심지에 금싸라기 땅이 생겨나는 것을 보고 깨달았죠. 하지만 정주영은 이미 그 땅을 모두 확보해 두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가 회사에 모든 현금을 투입해서 압구정동 땅을 매입할 때 그를 미친 사람이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이제 압구정동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이 되었습니다. 같은 정보를 갖고도 사람마다 대응 방법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는 같은 것을 보고도 그 보는 눈이 다릅니다. 정보에 대한 해석도 다르죠. 우리는 그들을 고수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풀이 처음 개발되었을 때 이는 혁신이었습니다. 강력한 접착력을 가진 풀은 그동안 인간이 만들지 못했던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 수 있게 해주었고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제품이 되었습니다. 풀은 접착력이 핵심이었습니다. 잘 붙지 않는 풀은 풀이 아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강력한 접착력을 가진 풀을 최고라고 생각하고 원했습니다. 회사들은 계속해서 접착력이 강한 풀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죠. 그중 접착력이 약해 붙었다, 쉽게 떨어지는 것들은 모두 불량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량품들을 보며 누군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3M의 포스트잇은 약한 접착력 덕분에 세계적인 히트 상품이 되었습니다. 센세이션을 일으킨 세계적인 상품이 약하게 붙었다 떨어지는 성격의 풀도 누군가에겐 필요할 거라는 역발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남들과 똑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결과가 바뀌길 기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살고 뭔가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노자는 거꾸로 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도의 운동성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옳다고 하는 길에는 반드시 함정이 있고 안전하고 편하게 보이는 길이 사실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수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책 일생에 한 번은 고수를 만나라. 책의 내용 중 4장 고수의 생각법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책의 저자이신 한근태 한스컨설팅 대표님은 경영 컨설턴트로서 국내 유수 기업의 컨설팅 자문을 해주고 계시며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로도 재임하신 분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지난 10수년간의 강의와 20여 건의 본인의 저서를 통해 소개해왔던 여러 에피소드들을 하나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고수를 만나 인생이 변하고 깊어지고 풍성해졌던 본인의 경험들을 유쾌하고 재미있게 이 책을 통해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이 굉장히 재밌고 저자의 수십 년간의 경험으로 체험한 고수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책입니다. 여러분께도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 컨텐츠로 제작해보았습니다. 책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의 설명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